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지수 부등식이네요.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밑을 갖게 한 후 지수에 대한 부등식을 세우는데 1보다 크면 방향을 그대로, 1보다 작으면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세웁니다. 자, 봅시다. 1번. 밑을 전부 2와 관련된 수로 만들 수 있죠? 2, 32는 2의 5제곱. 자, 정리해 볼까요? 32분의 1, 32는 2의 5제곱이고 이 수는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되겠지.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제곱 작다 2의 마이너스 5제곱에 2x 마이너스 1제곱. 그런데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5와 2x 플러스 1은 곱할 거야. 어쨌든 밑이 2로 같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수와 이 지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 때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가겠죠? 여기 있는 지수와 지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 때 부등호의 방향도 그대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은 작다. 마이너스 5 곱하기 2x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자, 부등식 풀어줍시다. 마이너스 10x 좌변으로 21을 오히려 우변으로.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네, 아주 간단하게 해결됐죠? 자, 2번 갑니다. 0.2와 25분의 1. 이거 뭐 가능한 수인가? 자, 25라는 숫자를 보면 5의 제곱일 것 같은데 그럼 0.1을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볼까? 자, 0.2는 10분의 2고요. 10분의 2는 5분의 1. 네, 5와 관련된 수로 나타낼 수 있네요. 그러면 이 5분의 1을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해결을 해도 돼. 이러면 밑이 1보다 큰 수지. 이제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0.2를 5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3x 마이너스 5제곱 작거나 같다. 자, 25분의 1을 5의 마이너스 2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놓자고. 그러면 어쨌든 밑이 지금 5라는 건 1보다 큰 수니까 여기 있는 지수를 가지고 만들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갈 거예요. 마이너스 2의 3x 마이너스 5제곱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밑이 1보다 작은 수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5의 마이너스 1제곱이 아니라 5분의 1로 더 볼게요. 5분의 1. 자, 5분의 1로 둡니다. 그러면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제곱 작거나 같다. 자,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 제곱에 다시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곱해질 거야. 그럼 밑이 1보다 작은 수니까 이때 지수와 지수를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식을 표현할 수 있죠. 3x 마이너스 5는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마이너스 x보다 이렇게 풀 거라고. 그럼 3x 마이너스 5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x가 되고 5x는 크거나 같다 5보다 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네,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푸는 팁은 이런 경우에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놓고 그냥 지수끼리 부등식 만들어서 풀어도 돼. 이것도 하나의 문제 푸는 팁입니다. 네, 부호 헷갈리지 않게. 자, 세 번째. 밑을 3인수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3의 x-1제곱이고 27이라는 수는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되면서 부등호 방향은 빵. 이러면 밑이 어쨌든 3이야. 1보다 큰 수야. 그럼 여기 있는 지수끼리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두고 접근합니다. x-1은 큽니다.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보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자,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서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라고 나왔고 인수분해 되겠죠? 뿔마 붙여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서는 1이 나오는데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 수직선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형태예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1. 그래서 해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1보다 큽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밑을 같게 만들어서 지수끼리 부등식 빵 하는데 2차 부등식이야. 자,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프 모양을 살짝 그려주면 돼. 자, 마이너스 3과 1에서 x축과 만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과 1에서 x축하고 만나는 아래로 볼록 형태의 2차 함수죠. 여기서 0보다 크다. 자, 여기서 0이라는 건 x축을 기준으로 삼는 건데 큰 거니까 x축 위쪽. x축하고 만나는 점은 제외합니다. x축하고 만나는 점 제외하고 0보다 크다니까 만나는 점 제외하고 위쪽에 있는 이 영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의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네, 이 범위. 그럼 크거나 같다가 되면 이 점 포함했었고요. 만약에 작다면 이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요 값이 해가 되고요. 작거나 같다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을 포함해서 이렇게 가운데 모아지는 부분이 해가 되겠죠. 자, 2차 부등식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2번 문제는 ax제곱 꼴이 반복됩니다. ax제곱 꼴 여기서는 뭐냐? 2의 x제곱 꼴이 반복되겠죠. 자, 4의 x제곱을 2의 2x제곱, 즉 2x제곱의 제곱이라고 바꿔놓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2 곱하기 2x제곱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에서 이제 2의 x제곱을 우리는 뭐? t로 치환할 거야. 2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이때 t의 범위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지수함수니까요. 자, 치환해서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보자.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또 2차 부등식입니다. 2, 1, 1, 2, 마마 이렇게 붙이면 마일 더하면 마이너스 5 정확하게 2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t값이 2분의 1에서 여기에서는 t값이 2에서 근을 갖게 될 거고 여기서 선생님이 근이라고 표현했지만 x축하고 만나게 될 거야. 2분의 1이라는 점과 2에서 아래로 볼록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아래로 볼록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 포함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들도 포함하고 위에 있는 부분이 해가 됩니다. 이 부분이죠. 네, 그래서 또 역시 벌어지겠네요. 네,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는 벌어지는 형태예요. 기억합시다. 하지만 여기서 해를 멈추면 안 돼. 자, t의 범위 있었어. t가 어때? 0보다는 커야 돼. 자, 빵 자르면 이 부분이죠. 그래서 t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또는 t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자, t의 범위 0보다 크다라는 거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다음 문제. 밑에 미지수가 포함된 부등식.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니? 네, 밑의 범위를 나누기로 했죠. x범위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x범위가 아니라 밑의 범위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밑이 어때야 돼? 그래, 1번 밑이 1보다 클 때, 2번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3번 밑이 1일 때. 오케이. 자,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풉니다. 근데 여기서는 밑이 뭐예요? x죠. 자, 밑이 x인데 밑이 꼭 x는 아닐 거야. 자, 봐봐. 여기는 밑이 x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지. 밑이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 1보다 클 때,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을 때, x 플러스 1이 1일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놓고, 자, 첫 번째 범위는 x가 0보다 클 때고, 두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고, 세 번째 범위 x는 2일 때입니다. x 플러스니까 0이구나. 0일 때입니다.
이때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고요. 그래서 밑에 대한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 놓고 자, 문제를 한번 접근해 봅시다. 방금 조금 이상했죠? 네, 선생님 잠깐 볼일을 살짝 보느라 일 처리를 좀 하느라 영상을 잠깐 멈춰섰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설명인지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문제 이제 여기서는 밑이 x야. x 그러니까 범위를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두는 겁니다. 그럼 밑이 1보다 크면 이 지수와 지수끼리의 식은 부등호가 그대로 갈 거고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지수와 지수의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밑이 1일 때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범위 세 가지로 나눠서 자, 요 부등식 x는 2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우리 범위와 조건과 해 x 범위를 둘 다 만족하는 1보다 큰데 2보다는 커야 돼. 그럼 둘 다 만족하는 이 범위는 이 범위니까 되겠지? x는 2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구간에서 첫 번째 범위에서 해입니다. 두 번째 부등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는 2보다 작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범위에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의 범위에서 2보다 작다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죠. 자, 두 번째 해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입니다. 자, 세 번째 x가 1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건데 1의 거듭제곱은 1이고 1의 거듭제곱은 1이니까 1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말이 되니? 안 되죠? 자, 세 번째 범위선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에는 x가 2보다 크다 또는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 부등식이 해가 됩니다. 자, 지수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이 2차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부등식이 해당돼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해야 돼. 이건데요. 자, 우리가 2차 함수 개념으로 잠깐 다시 접근하면 모든 실수 범위에서 항상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야 돼 아니면 크거나 같아야 돼 라는 건 이렇게 x축 위에 있거나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도 되거나 요 정도 느낌이었어요. x축보다 항상 커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항상 크거나 같아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점 포함해서 항상 위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쓰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이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의미니까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2차 부등식인데 여기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한 다음에 이게 꼴을 막 바꾸게 되면 t가 0보다 클 때라고 해서 t에 대한 2차 부등식 꼴이 나와요. 그럼 t가 0보다 클 때니까 0을 기준으로 0 오른쪽에서만 x축보다 t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이 만약에 이 대칭축이 0보다 크다라는 범위에 있을 때는 이 대칭축의 위치가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x축보다 t축보다 위에 있으면 돼. 그런데 만약에 꼭지점이 자 0보다 왼쪽에 있어 대칭축이. 그러면 얘 점의 위치와 상관없이 0하고 지나가는 이 점에서 t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고려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a의 x제곱꼴이 반복됩니다. 자, 2의 2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고 플러스 2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t의 범위는 항상 0보다 크다로 바뀌겠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의 x제곱 즉 t는 항상 0보다 크다로 바뀝니다. 0보다 크다에서 t의 방정식 부등식 t제곱 마이너스
43 12t 플러스 2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바뀌었어. 자, 이 부등식의 대칭축의 위치를 한번 확인합시다. 자, 대칭축은요, 우리가 이걸 완전 제곱꼴로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 그러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t 마이너스 6의 완전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왔지. 그럼 대칭축은 6입니다. 6. 네, 꼭지점의 좌표가 6, 2k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대칭축입니다. 그런데 외워 이제 다시 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2차 함수꼴이 나왔어. 이때 대칭축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을 여기서 바로 가면 마이너스 2a분의 b 빵빵 약분해서 u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대칭축이 지금 0보다 큰 여기 t축이에요. t축. 자, y축이라고 치고, 자, 0보다 큰 6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럼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거나 꼭지점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겠죠. 어쨌든 0보다 큰 범위에서 보면 꼭지점이 최소값이니까 그 꼭지점, 즉 최소값인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면 돼요. 자, 여기선 꼭지점의 y좌표 2k-36 구해놨죠. 네, 그래서 2k-36이 0보다 크다, 2k는 36보다 크다, k는 18보다 크다. 그래서 k가 18보다 크다가 실수 k 값의 범위가 됩니다. 자, 또는 이 상태에서 바로 보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칭축이 6이라고 보였다고 하면, 자, t는 선생님 6에서 대칭축을 갔는데요. 그럼 6일 때 꼭지점의 좌표니까 t에다가 6을 대입해서 나온 값이 0보다 크거나, 크다네. 요 크거나 같다 아닙니다. 크다입니다. 크다를 만족하면 됩니다. 네. 다시 마지막 최종 정리.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보는 겁니다. t가 0보다 큰, 그러니까 y축 오른쪽이죠. y축의 오른쪽 범위에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 그래프의 모든 그래프 영역이 요 t축보다 완전히 위쪽 0보다 크다니까, 또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꼭지점이 t축하고 걸치는 정도까지만 가능해. 자, 이 상태를 만족해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하고 할 건데요. 자, A1이었던 어떤 제품을 우리가 행사, 세일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30% 세일, 할인, 30% 할인. 자, 30% 할인이라는 표현은 30%씩 할인해 줄 거야, 이런 의미고요. 30%로 할인. 자,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 그럼 30%를 할인해 준다는 건, 자, 원래 가격에서 30%의 가격 100분의 30만큼을 깎아준다는 의미겠죠. 그럼 실은 원래 가격의 몇 퍼센트? 자, 70% 금액으로 우리는 가격이 측정이 됩니다. 자, 30%로 할인, 30%씩 할인, 30%를 할인. 이런 건 30%가 아니라 100에서 30%를 뺀 70%의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A1짜리를 30%로 만들어줄게 라는 건 정말 A의 100분의 30만큼으로 가격이 측정이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의미 조금 구분해 놓고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해. 자, 75%가 감소해버린 거야.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된다는 거죠? 네, 25%가 됩니다야. 원래 전자파의 세기가 A였는데 얘를 한 번 투과시키면 A의 25%가 됩니다야. 자, 100분의 25, 25%는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그럼 이걸 4분의 1이라고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4분의 1이 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투과하면 어떻게 돼요? 요 양, 두 번째 양에 다시 4분의 1만큼이 되겠죠? 네, 한 번 투과했을 때고요. 두 번 투과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n번 투과하게 되면 처음 A의 4분의 1의 n제곱만큼이 되겠지? 자, 이 전자파 세기를 처음을 우리가 A라고 했으니까 처음 A의 1024분의 1 이하로 투과시키려면 최소 몇 장이 필요합니까? 자, 문제 편의상 선생님이 A라고 뒀지만 요거는 없는 수였어 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럼 식이 4분의 1의 n제곱은 작거나 같아 1024분의 1이라고 나올 거야. 4분의 1은요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1024는요 2의 10제곱입니다. 그럼 밑이 1보다 작은 수니까 우리가 2에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부동호 방향이 바뀔 거고 얘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 5장의 필름을 지나가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